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전남 지역 선거구 후보들이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4.7 보궐선거에는 전남도의원 순천 1선거구와 고흥 2선거구, 보성 군의원 5선거구에 모두 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순천시 제1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무소속 주윤식 후보가 나섰으며 고흥군 제2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무소속 정순열 후보, 보성 군의원 5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조영남, 무소속 김미열, 윤정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호남 민심을 얻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선거용 전략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반년 만에 다시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참배 행렬에는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받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을 지원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광주를 찾은 김 위원장은 호남 민심을 얻는 일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선거가 시작이 되고 8월 7일 날 선거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다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국회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5.18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 내가 특별하게 굳이 얘기할 사항은 없어요. 김 위원장은 5.18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비공개 회동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환대보다는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은 5.18 망언을 한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을 거라면 5월 영령을 만날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그냥 오지 마십시오. 왜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듭니까? 호남 민심이 그렇게 없고 싶습니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아시아문화원 고용 승계가 고용 특혜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광주전남 현안 사업과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은 진정성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 투쟁은 노동계에서 갖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이미 이번 현대제철의 사례를 토대로 진정을 준비하는 등 벌써부터 다수의 대기업 하청업체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정규직 인정을 받은 국내 1호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 지난 2011년 대법원이 불법 파견을 인정해 최 씨는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전국 현대차 공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이번 정규직 전환 투쟁에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건 자동차 공정에서의 선례를 제철 공정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현대제철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다면 대기업 하청업체 전반으로 투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미 지난 2011년부터 6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2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제철처럼 노동청의 행정명령까지 받아내기 위해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현대제철처럼 불법 파견 2심까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행정명령과 관련돼 있는 뭐 고소나 진정 이런 것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총파업에서 이번 현대제철 정규직화의 사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제철 공정 노동자들의 정규직 인정은 시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공정의 구조 자체가 일관 공정으로서 선후 관계와 그다음에 연속성이 충분히 유사하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불법 파견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시정명령은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노조 측은 현대제철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노동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시간을 끌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선 현대자동차 사례의 경우에도 현대그룹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정규직 직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놓고서 재판에 대법원에 계류돼 있으면서 판단을 안 내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고 빨리 판단을 내려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아직 현대제철이 요구한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한을 연장해준다 해도 최종적으로 현대제철이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전남 도민의 1.92%인 3만 5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도내 이상 반응 신고는 모두 277건으로 대부분 두통과 발열, 근육통 등의 경증이었고 면역 반응이 강한 20대에서 9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경전철 스카이큐브가 내일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위탁사인 우이신설 경전철이 교통안전공단 안전검사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 오전 인수 개통식을 거쳐 오후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는 이번 운영부터 통합 발권 할인이 적용돼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입장을 포함해 일반인은 14,000원에, 순천 시민의 경우 6,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저 터널 구간을 포함한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최근 김영록 지사의 도민과의 대화 이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현실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은 지난해 말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되면서 해양수산부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3,118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서 율촌산단 남측 대로까지 16km의 거리를 3.8km로 단축시켜 물류비 절감은 물론 여수 국가산단과 율촌산단, 해룡산단, 황금산단, 광양항 배후단지를 연계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올해 초 해수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 주변의 산단 개발 속도가 더디고 지역 산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교량으로 건설할 경우 6,542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선박 입출항 여건 등을 감안해 해저 터널 방식으로 바꿔 3천억 원대까지 예산을 줄였는데도 현재 여건상 BC값은 0.62에 불과합니다. 2029년 완공될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를 BC값 계산에 넣으면 0.84, 율촌 2산단까지 포함하면 1.0으로 개선되지만 이들 사업은 아직 가정일 뿐이어서 올해 예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경제성은 낮았지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추진된 여수 남해간 한려 터널의 사례처럼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요소의 반영이 절실합니다. 예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타가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는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와 함께 지역 균형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광양만권의 새로운 수건 사업이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예타 통과와 내년도 설계비 반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학생 선수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전 순천 A여고 소프트볼팀 감독이 인권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감독 B씨가 순천 A여고 소프트볼팀 감독으로 활동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학생 선수들에게 훈육 범위를 벗어난 훈련을 시키고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A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고 전남도 교육청에도 관할 지역 내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모든 오리 농장에 대해 오늘 낮 12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도내 모든 오리 농장과 함께 관련 시설과 종사자, 차량 등이며 이 기간 이동을 멈추고 일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필요에 따라 이동 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며 이동 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도내 고병환성 AI 발생은 오리 16곳과 닭 3곳 등 9개 시군의 농장 19곳에서 나왔으며 나주 유경오리 농장 1곳에서 추가로 고병환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순천 왕지지구, 여수 중림지구 등 동부권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투자인지, 사전에 접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를 판단하고 증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 토지관리과, 세정과 등 5개 부서로 공직자 토지 투기 특별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도 번청 소속 공무원과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2,500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남에서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거나 완료된 곳은 모두 68개 지구. 이 가운데 목포 임성지구, 영암 교동지구, 순천 복성, 풍덕, 왕지 2지구, 여수 중림 1지구 등 11개 지구가 조사 대상입니다. 공소시효 7년의 현행법에 근거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 곳만 포함된 겁니다.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뒤 사업이 본격화하기 3년 이전 시점부터 토지 거래 내역, 취득세, 과세 내역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투기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좀 엄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특별조사단은 일단 이달 말까지 조사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했던 공직자들의 자진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토지 지분을 쪼개거나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퇴직자, 가족 등의 차명 투기 의혹 등 수사가 필요할 경우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팀과 공조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22개 시군 공직자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개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선출직 공직자까지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군 공직자는 각 시군청에 권고만 된 상태인데다 선출직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같은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지방의원들 그리고 시군의 자치단체장들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 역시 조사에 포함이 돼야 된다. 특별조사단은 6월 말까지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